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재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어제 김규태, 박주화, 김현수, 이정수, 하재봉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문화재단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효문화 뿌리축제에 크나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핵심 아젠다인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행정 절차와 출연금과 운영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재원 확보 방안과 법적, 제도적 절차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인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제7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3일간 32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전시행정축제와는 달리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효 한마당을 주제로 전국의 문중 어르신들과 대전, 충남, 세종의 초중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세대 간 소통하면서 효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문화마을 조성은 큰 틀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 유교 문화관광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문화 마을을 효월드와 인접한 행평 근린공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현지 실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청 유교 문화관광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구 사업이 포함되면 효월드와 연계한 효문화마을을 전통체험장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우리 구와 대전시 교육청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방학 기간에 효문화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문화 체험학습도 50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효를 테마로 하는 진로체험을 운영하여 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해 주신 일선의 통장님들에게 효 교육 실시는 통장님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효 지도사 등을 통해 효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중구 전체가 효를 실천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중간관리자와 책임관리자의 권한 축소와 관련한 인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전부 인사권 부여 등 책임 행정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도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간부회의 시 안건을 상정하여 난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구청장과 부청장 등 최고 관리자에 집중되어 있던 사무 전결권을 전면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까지 추가로 하향 조정을 통하여 중간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4년 7월 모 언론 매체와 인터뷰 시 선거 공신들의 공직 임용에 공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선 6기 취임 후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선 소감과 민선 6기 구정 목표 그리고 취임 첫날 환경관리요원들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한 내용 등에 대하여 인터뷰 도중에 선거 공신들의 채용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가라고 의견을 물었던 사항으로 우리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극히 한정된 자리에 한하여 제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과다한 인건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의 신규 채용에 관한 부분은 충원 지침 미수용 시 중앙부처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인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과다한 복지 업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인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고자 부득이 최소한의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행정직 등 타 직렬의 신규 채용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5개구를 비교하신 부분 중 2016년 동구의 인건비 기준 589억 원은 전체 인건비 중 약 2개월분이 미반영된 금액이며 우리 중구의 경우 유성구보다 공무원의 평균 근무 연수가 오래되어서 호봉 책정 등 인건비 상정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액이 높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 사회 추경 기준 인건비는 100% 반영하여 미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2016년 인건비 또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2010년 민선 오기 이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건전재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력 분야 역시 우리 구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43명의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정원 대비 결혼을 8%인 60명까지 인력을 감축하여 27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무계약직의 경우 결혼 8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정원 15명에 대한 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생단체 운영과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그간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회원 명단 미공개와 지회장의 장기 공백 등 추진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내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통폐합은 동주민센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동장과 직원들이 주민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청와대 박근혜 정부 핵심
24개 개혁 추진 공공개혁 분야에서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지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혁신과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내 조직과 내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새롭게 변모하고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번째,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관리 중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출마를 위해 구청을 나가면서 선거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직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으며 그동안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행사 등을 통해서 늘 공직자들에게 선거의 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치의 부끄럼 없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전했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당적과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선거 중립 준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협의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타 부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특별회계의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외환위기 당시 재원 부족으로 민선 4기 2007년과 2009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한 18억 원은 일반 회계의 재정 여건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설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어린이 공원의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어린이 공원은 1962년 조성될 당시 중구가 대전의 중심구였으나 오랜 시간 시대적 환경이 변모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등 공원 일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 현재는 어린이 수가 감소, 노숙자들의 노숙 및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역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상위 계획인 공원 녹지 기본계획과 불부합하여 현재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중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면 관련 법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기존 법에만 의존하려는 상급기관의 일부 공직자들의 나태함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건 변화 등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의 부담으로 주차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전시에 급지 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률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86개 노선이 있으며 전 노선을 개설할 경우 약 8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매년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개설과 유지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장기 미집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2개 노선에 대해 금년 10월 시설을 폐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도 기 확보된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시설을 정비하고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 분야 예산은 2014년 말 기준 세입은 52억 4,300만 원, 세출은 171억 200만 원으로 31%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시책 추진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부터 감소량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발생량이 10% 감소할 경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하는 처리비는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발생 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재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TF팀 구성 등 전담부서 설치와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은 타 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를 모으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태, 박주화, 김현수, 이정수, 하재봉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